대구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원이 인원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고가 유난히 잦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생활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계속 커져가는 가운데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다른 중요한 소식들이 외면받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꼭 알아야 할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소식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소식인데요. 도시가스에 이어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오를 조짐이고 배추와 묵값도 급등세로 김장철을 앞두고 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장을 보는 주부들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대형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 값은 2,980원, 묵값은 2,5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뭐 이래 식구가 적으니까 근데 애들은 19만 원 집들은 정말 올해 김장값이 좀 힘들겠어요. 채소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출하를 앞둔 겨울 배추 작황도 나빠 비싼 가격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생활 물가도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올랐고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오를 조짐입니다. 대구시는 교통카드 기준 1,100원인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올려 1,25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5년도에 웬만한 도시 다 올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올 8월 1일자로 마지막으로 올렸고 저희가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대구시는 5년 만의 인상이라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서비스질을 좋게 해 이용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물가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지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봐준다고 보기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구 도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시국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차 시국대회에 3,000명가량이 모여 분노한 민심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7시부터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2차 대구 시국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 수산 1,200명, 주최 측 수산 3,000명으로 평일 저녁이지만 지난주 토요일 열린 1차 시국대회 때와 비슷한 규모의 시민들이 해가 지고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 규탄과 철저한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손피켓과 촛불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과 문화 공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6시에는 2.28 운동기념공원에서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대구 청소년 시국선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2.28 공원과 반월당, 중앙로 일대로 행진도 할 계획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중 총궐기대회가 열리는데요. 대구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3,000여 명과 시민단체, 학생 등 수백 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에서도 내일 오후 3시부터 하늘극장 등 동성로 일대에서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대구문화정책 네트워크가 시국문화제를 열고 자율 발언과 자율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농업 소식입니다. 올해 대부분 농사가 풍작이지만 유례 없는 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울한 기념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54%,
최대 생강주산지인 경북 북부의 한 생강농가입니다. 가을 거지를 시작도 안 한 생강밭 위로 트랙터가 무자비하게 지나갑니다. 폐업을 위해 밭을 죄다 갈아엎는 겁니다. 올해 산지 생강 수매가는 10kg당 10,000원에서 15,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수급 조절 실패로 재배 면적이 6년 새 2배 가까이 는 데다 풍년으로 올해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겁니다. 때문에 인건비를 들여 수확하느니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빚으로 외상으로 이 종자를 가져오고 이거 팔아가지고 빚을 가려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울었어요. 솔직하게. 반대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기존 재고량으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농산물도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21년 만에 바닥을 찍고 있고 고추값은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 소비가 급감하면서 송아지값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어 농가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제2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구미 선산체육관에서 농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천시 신영면 신종엽 씨가 농업인 대상을 받았고 상주시가 시군 농정평가 대상, 영천시 의성군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안동 농업인 회관과 영주 서천 둔치 등지에서는 지역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엿새간 필리핀을 여행하고 귀국한 40대 남성이 지난 5일부터 발열과 발진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대구에서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필리핀 여행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함께 여행한 일행도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관찰할 방침입니다.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면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른바 위험에 외주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해 배관 교체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공단이 메탄가스를 미리 제거하지 않고 위험도구 점검 등을 하지 않았다며 대구 환경공단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안전사항을 공단에서 작은 거 하나만 지키고 들어가서도 지금 안타깝게 2명이나 이제 희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저희는. 그러나 공단 측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셋톱을 사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작업 전에도 물을 뿌리면서 작업하고, 그 위에서 작업을 못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작업이 그 위에서. 지난 9월 경주 지진 때에는 자정이 넘어 선로 보수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KTX에 치여 숨졌지만 사고 원인을 두고 유족 측과 코레일이 다투고 있습니다. 사고 시가 코레일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해마다 높아져 올해 상반기엔 40.2%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 은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 신설, 그다음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 제공 작업 범위 확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교육 공무직이라 하는데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원 감축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공무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오늘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연간 100만 원의 정기상여 지급과 학교 재량 휴업일의 유급 휴일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방학 동안 저희는 돈 한 푼 없이 삽니다.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이 삽니까? 저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은 무기계약직이 어디 알바를 못하고 묶여 있는데 어디 가서 알바를 합니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무직 정기상여가 없는 곳은 대구를 포함해 5곳에 불과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공무직이 학생 42명당 1명으로 세종시 다음으로 많다며 인원 감축 없는 처우 개선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소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인원을 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우 개선에는 상위권으로 갈 수는 없는 구조고. 노조는 교육 예산 부족은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라며 교육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 직원이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타 지역은 우선순위를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 직원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 공무직 파업으로 65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으로 대신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파업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7조 4,379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상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32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신도청 정주 기반 확충과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야별로는 타이타늄 산업과 스마트 기기 등 지역 전략 산업 및 산업 분야에 2,100억 원, 문화 융성 분야에 4,900여억 원, 재해 안전 분야에 2,400여억 원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장이나 통장에게 해외여행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같은 선심성 해외여행 행태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마을이장 21명은 지난해 6월 베트남 등지로 5박 6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비용은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지원되는 경주시의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도 경비를 반납하지 않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환수됐습니다. 이런 예산 유용 사례는 7건으로 경주시는 감사원이 조사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12 5,700여만 원을 들여 경주시 6개 읍면지역 이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태국 등 동남아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경주시에는 민간인 국외여행 심사와 사후 여행 보고서 제출 등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주시 외에도 영덕군과 영천시 등 경북 지역의 다른 4개 지자체도 부적절한 여행 경비 지원으로 18건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원 예산이 인당 20만 원 선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선심성 여행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관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관례적으로 이 통장들이 읍면동 자체적으로 국내외를 이렇게 견학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정부는 이번처럼 행사실비 보상금이 국외 여행에 유용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경북학회와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늘 지역학 뿌리내리기를 주제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세미나에서 첫날인 오늘은 대구의 정체성 찾기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의 교수들이 주제 발표를 했고 내일은 팔공산 답사도 하며 지역 정체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의 핵심 역량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도 문제 인식 제고와 연구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3회 전국 대학생 독도 토론 대회가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오늘 대회는 전국에서 16개 팀이 참가해 독도 역사 왜곡과 동해 단독 표기와 동해 일본의 병기 추진을 주제로 2인 1팀씩 찬반 입장을 나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전국 혼란과 해법을 짚어본 혼란한 국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은이 방송됩니다. 여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 전문가들은 최순실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비호한 친박 세력의 인적 쇄신이 선결 과제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대통령 하야와 이선 후퇴와 관련해서는 선하야, 후 국정 안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정농단 교수님. 최순실 게이트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사업의 재검토를 고민하던 구미시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미 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오는 16일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미 지역 시민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사업을 취소하고 박정희 역사자료관, 생가 공원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구미시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2017학년도 대구 지역 자율형 사립고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일반 전형 평균 경쟁률은 0.93대 1에 그쳤습니다. 경일여고와 대건고, 개성고는 정원을 넘었지만 경신고는 0.81대 1로 미달했고 사회 통합 전형은 4개 학교 모두 미달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 1.4대 1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학생 수가 준 데다 수시 전형의 확대로 내신 성적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지원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 명품 시계를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45살 하모 씨를 구속하고 2개 조직의 일당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가짜 명품 시계 2,800개를 개당 10에서 20만 원에 구입해 밀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당 30만 원에서 70만 원에 판매해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국인 29살 왕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달 26일 정오쯤 포항시 양덕동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김모 씨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3,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대구공항 이용 승객은 25만 3,075명으로 개항 이래 한 달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달 동안 이용객 수는 208만여 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올 한 해 동안 이용객이 2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북구 검단들을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산업단지 명칭을 금호 워터폴리스로 정했습니다. 내년 초 편입 토지와 지작물 조사를 한 뒤 내년 하반기 협의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말에 땅 조성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0년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지역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7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